오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콧, 가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가지 마라. 근데 이 가지 마라 방북 취소를 한 그 이유를 VOA, 미국의 소리, 관영 매체죠. 미국의 소리에서 나오는 얘기를 언론 보도를 보면은 갔다 와서 사실상의 성과에 확신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결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도 존재합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편치가 않아요. 편치 않습니다. 물론 문재인, 김정은은 어떻게든 트럼프가 탄핵되고 최소한 탄핵이 안 되더라도 탄핵 정국으로 가기를 두 양반은 학수고대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북한은 핵 보유의 시간을 충분히 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건 제가 이제 차제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그 문재인의 입장이 어떠냐? 제가 문재인부터 순서를 좀 약간 비틀어 볼게요. 트럼프부터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부터. 29일 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뭐 결국엔 거리로 나오죠. 그리고 지금 고용 대란이라고 그러죠. 일자리 창출한다고 54조를 투입했는데 돈은 온데간데 없고 국민들의 그 데미지는 여전하단 말이에요. 그죠? 나아진 게 없어요. 사실 지금 남북 연락사무소 개성에다 차리겠다. 뭐 이렇게 지금 문재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전략적으로 말이죠. 지금 뭐 전력이고 뭐 중장비고 다 이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의 문제 제기가 있죠.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동의가 있었느냐, 유엔 제재 결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 하자가 없느냐, 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청와대에서 약간씩 말이 달라져요. 달라지면서 이걸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이 밀어붙이는 이유는 바로 미국의 트럼프의 국내 사정이 100%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100%, 90%도 아니고 100%. 여러분들 김정은과 문재인이 아두나냐 천만에요. 저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저는. 저 같은 민초가 눈치챌 정도면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트럼프의 입장을 알고 있고 미 행정부의 입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반사적으로 말이죠. 역학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어요. 트럼프의 현재 입장을 반사이익으로 삼아서 문재인과 김정은은 반미적인 행위를 막 밀어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개무시하면서 트럼프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그럼 성질이 없고 지략이 없고 정략이 없냐? 있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 아셔야 되는 건요. 세계의 대통령이고 세계의 제일 경찰 국가라고 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이 아닌 상태에서 세계의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일단 미국 연방으로부터 미국 국민들의 승인받은 대통령이 되어야 세계의 대통령이 자동되는 겁니다. 한 번에 세계의 통치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미국의 내치 상황은 굉장히 트럼프로서는 부담스럽고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탄핵이 되던 안 되던 그 지금 로버트 뮬러 특검에 의해서 트럼프의 행동 반경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의 대통령의 이미지가 그만큼 훼손되는 거예요. 흔히 거꾸로 말하면 말빨이 안 쓰는 겁니다. 말빨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북 연락소 등 지금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그 중에서도 지금 개성공단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금강산 재개, 관광 재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의심의 눈으로 문재인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타당히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말이죠. 윤상현 의원이 강경화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두 사람을 앉혀놓고 대정부 질문을 합니다.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연락사무소, 남북 연락사무소를 개성에다가 설치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전력과 유류와 건설 장비가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의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조명균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측 인원들의 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북한에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때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엔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 요청이 최소한 선행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반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경화가 이제 답변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미국 측과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협의 단계지 승인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윤상현 의원이 되받아칩니다. 그러면서 윤상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국무부와 행정부는 상당히 이번 남북 개성연락소 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 아십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강경화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의하고 미국도 상당 부분 우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답변했던 사람 그리고 우리 국회와 우리 야권에서는 말이죠. 이거 너무 서둘러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 왜 비핵화 국제사회와 함께 이 비핵화에 대해서 발맞추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우리가 앞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문제제기를 하게 되죠. 청와대가 그 이후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의 제재 위반이 아니다라는 공식적인 얘기를 나눠요. 이것은 오히려 비핵화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남북 그 공동연락사무소 이 개설이 문재인이가 볼 땐 말이죠. 상호 설린조약. 그러니까 서로에게 좋은 취지의 이러한 연락사무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엔 차원 국제사회로부터 이건 더 오히려 지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보는 시각과 문재인이 보는 시각에 그만큼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청와대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요. 미국이 이해를 표명했다. 이렇게 아주 쉽게 논평을 내놓습니다. 쉽게. 그런데 실제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행정부나 미 국무부에서는 상당 부분 이 정책에 대해서 남북 연락소 개소에 대해서 지금 최대한도로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유엔 제재안의 위반 문제도 있지만 미국의 독자 제재도 포함되어 있고요. 뭐 우리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5.24 제재는 벌써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됐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의 입장은 이러이러한 등등의 이유로 경제적으로는 지금 상당 부분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붕괴되고 있고 또 저소득층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을 정책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국민들이나 야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너무도 크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 반대가 아니라 실제 반대할 만한 그러한 그 요소의 문제점들이 벌써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 15개월 만에 말이죠. 엄청난 일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이라 예측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현 주소입니다. 그럼 외치는 어떠냐? 사실 문재인 대통령 출범한 이후에 외교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을 빼면 거의 없죠. 북한을 저희는 국가로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헌법에 집단, 예? 우리 한반도의 도소지역 이런 어떠한 김정은 집단으로 봅니다. 그런데 굳이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문재인 씨는 절대적으로 북한의 치우친 외교에 편승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제 질서 속에서의 외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열해 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그러면 지금 그렇게 궁지에 몰려 있으면서도 끝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대북 관련입니다. 김정은은 비핵화라는 얘기를 쓰지만 사실 북한의 기본 논조는 뭐냐면 핵과 핵개발과 경제개발의 병진노선이에요.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지금의 김정은까지 3대 세습의 공통된
과업입니다. 핵을 보유해야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도 경제 부흥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경제와 핵 보유, 핵 개발을 함께 이루어간다. 이러한 병진 노선을 주장하는 것이 지금의 북한의 노선이란 말입니다. 이에 상당 부분 친북, 심지어 고용주 이사장님 말씀대로 공산주의자. 저는 이 고용주 이사장님의 말씀에 상당 부분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제 사견입니다. 저는 있어요. 친북 정책도 그렇고요. 친북적인 성향도 그렇고요. 종북적인 스타일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경제정책에서 시장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히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반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문재인 씨를 다분히 공산주의 성향을 가지신 분, 저는 이렇게 칭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고용주 이사장님의 그 논리에 저도 부합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과 김정은과 문재인의 사이를 1+1으로 제가 공범관계가 아니냐. 만약에 유엔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어떠한 범죄 사실이 규명된다면 한반도 내에서 그래서 김정은이 범죄자로 낙인을 찍히게 되면 거기에는 상당 부분 논리적으로도 문재인 정권이 공범관계, 공동정범의 관계 그리고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사법부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포괄적, 묵시적 공동정범의 관계가 아니겠냐.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그 입장 이것을 저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CNN인가 워싱턴 월저스트 여러 가지 그 저널지들을 보면 좌파로 편향되어 있는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CNN 보도는 말이죠. 미국인들이 거의 신뢰도가 바닥이었던 거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신뢰하는 방송이 뜻밖에도 영국의 BBC 방송이었어요. 그 다음에 폭스, 그 다음에 블룸버그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CNN이라든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ABC, MBC 등등 아주 좌파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